아내의 간절한 기도는 오늘도 계속됩니다. 6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소망은 남편의 건강. 다시 일어날 확률 5%. 모두가 가망 없다고 했지만 아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다시 일어섰고 이 기적 같은 일상 뒤에는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가을, 팔공산 자락에 자리 잡은 부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아침이면 찾아오는 일상. 몸이 불편한 남편을 챙기는 것으로 아내의 하루는 시작됩니다. 남편은 아직 아내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나도 잘하는데 여기 없나? 그래, 됐지. 그냥 가자 그러면. 두 분은 매일 아침 하루도 빠짐없이 해온 일이 있는데요. 오늘 아침부터 어디 가세요? 운동 가요. 운동이요? 예, 운동 매일 우리 10,000보씩 걷거든요. 6년 전 사고로 누워있다가 다시 걷기 시작한 지 3년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놓을 순 없습니다. 한도 없구만. 한 돈도 없는데 운동하러 가자. 걔가 더 성질났어요? 그래, 뭐, 길다고, 운동하는. 단풍 봐라 너무 이쁘잖아. 뭐야? 아이고, 니 다 먹어 살아. 또 왜, 니도 왜, 어면. 왜? 왜? 얘기를 하고 있어. 자기가 이제 욕 안 하기로 했잖아.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그래. 그럼 실컷해요. 하기 좋아? 그래. 너무 실컷해. 대단 안 얘기를 하고 있어. 괜찮아요. 자기 속이 시원하다 그러면. 식물 인간이었다가 회복했지만 뇌기능 장애로 아직 분노 조절이 안 됩니다. 남편의 분노는 갖가지 험악한 말들로 표현됩니다. 대학가 가보라. 그게 잘한데. 가보면 되지. 가봐! 예. 네 오늘 한다며. 남편이 욕을 할 때면 다른 사람 같습니다. 엉덩이 찰까요? 나랑 갈란다. 자기 좀 만나 있다 와요. 그렇게 화를 내다가도 결국엔 남편은 아내를 따라 일어섭니다. 걸을수록 계속 좋아지니까 내 욕심은 더 걷고 싶죠. 10,000보 이상 더 많이. 근데 이제 10,000보만 걸어도 지금 감사하죠. 며칠면은 진짜 누워서 발도 못 뛰었는데 움직이지도 못했었는데 지금 이만큼만 해도 행복해요. 육 년 전 집을 짓다가 2층에서 떨어진 남편. 그 사고로 오른쪽 눈마저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 밥 하나에도 콩, 현미, 호밀 등 5가지 이상의 잡곡을 섞고 여기에 더불어 들어가는 재료 하나하나도 남편의 건강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것만 넣습니다. 그리고 영양밥에는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강한 가루예요. 강한 가루는 아프고부터 계속 하루도 안 빠지고 넣어가지고 해줬거든요. 그 뭐 치매 예방 뇌에 좋다 해가지고. 세상 어디에도 없는 보약 밥상. 제철 나물과 국도 매 끼마다 새로 만듭니다. 아들 정훈 씨도 어머니를 돕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고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보통 이렇게 해서 먹어요, 거의. 영양이 좀 골고루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죠. 그럼 또 더 빨리 더 회복되려나 싶기도 하고. 이건 오서주라고 하는데 이 공복에 먹으면
혈액순환이 확 되는 그런 기분을 느껴요, 마시면. 이거는 해독 주스예요. 이거 먹으면 이제 변도 잘 보고 이제 해독도 되고 하라고. 10여 가지 한약재가 들어간 건강 주스는 물론 해독 주스까지 직접 만드는 아내. 아내의 지극정성으로 남편은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빠 이 중에 뭐가 제일 맛있어요? 됐어? 오늘만 제일 맛있어? 이거 맛있다나 자기가. 보기만 해도 흐뭇한 건강 식사. 오늘은 오전부터 분주합니다. 매년 이맘때면 남편을 위해 하는 일이 있다는데요. 올해는 조금 늦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예, 감따. 감이요? 깎으려고 감 따러 가요. 곶감은 남편이 가장 좋아하는 겨울 간식. 마침 뒷집 감을 싸게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부부가 따야 하는 양은 노란 바구니 하나. 감이 생각보다 잘 따지질 않네요. 그 밑에 거야, 힘들어. 그 밑에. 됐어? 자, 아빠 여기 가까운 거 될까? 요런 데 거 있거든. 아이 이해. 남편이 또 화가 났습니다. 나가지고 까놨대. 자기야, 요렇게 하면 되는데, 요렇게. 자기야, 거기 쉬고 있을래? 거기 쉬고 있어. 내가 닦게. 남편의 돌발 행동에도 의연한 아내. 화를 낼 땐 그저 지켜봐주는 게 지난 6년간 터득한 방법입니다. 아버님이 갑자기 좀 짜증내시네요. 예? 원래 그래요. 원래는. 여기 참. 아유, 자기들 힘들었으면 원하지. 자기가 좀 해봐야 팔 아파 죽겠어요. 한 번만 따줘요. 아내의 한마디에 다시 일어서는 이게 남편. 감이 여기 들어가니까 무거워서 내가 힘이 없구나. 투덜대면서도 잘 따라와주는 남편이 고맙습니다. 2개짜리. 2개짜리. 아내는 남편의 길잡이가 돼주고 남편은 아내의 말에 행동으로 대답합니다. 아유, 잘 된다. 이봐. 아유, 감 많이 땄네? 몇 번의 실수 후 이제 익숙한 듯 남편은 혼자서 감을 땁니다. 자, 그 밑에 거. 하지만 그것도 잠시. 됐어? 자, 그만할래요? 아직 따야 할 감이 제법 남았지만 남편의 기분을 생각하면 이 정도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들고 갔다 가져야지. 이렇게 못 땄어요. 힘들어서 못 따겠나 봐요. 얘 옛날에 많이 땄다 하는데 네 실력이 줄었네, 옛날보다. 응? 옛날에 어디 가? 지금은 남편과 하는 모든 일상이 더없이 소중합니다. 분노 조절은 안 되지만 아내를 도우려는 마음은 여전한 남편. 처음엔 손을 제대로 못 써 감을 잡지도 못했던 남편이 지금은 야무지게 감을 잘 깎습니다. 재미있어요. 네?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 그 자기 꽃감 좋아하잖아. 김학인 씨, 누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야죠. 응? 묻지 말까? 그럼 귀여운다 다들 아이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 하기 싫어? 그래. 에이, 괜히 말했네. 또 괜히 물어가지고 또 오늘 일 안 하네 또. 에이, 참. 남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삐졌어요 지금 또. 아니, 아버님 갑자기 왜 삐지신 거예요? 그 왜 묻냐고. 아니 몰라요. 그냥 놔둬요. 또 좀 있으면 또 오겠지. 전에 비해 상태가 좋아지셨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좀 짜증 내시면 어떠세요? 좀 안다고 그러나? 좀 이제 느끼는 게 더 느껴지니까
내 상태가 좋아지면 더 화를 더 많이 내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욕을 하지만 사고 전엔 누구보다 자상한 남편이었습니다. 사고 전에는 그 이제 난로불도 진짜 자기가 날 장작을 쌓아서 제가 불면 탁 땡기면 난로에 불이 확 붙을 정도로 해주고 밖에 이제 뭐 나무라든지 잔디라든지 이런 것도 자기 손으로 다 가꾸고 진짜 마누라를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했던 남편이었어요. 첫사랑이었습니다. 무뚝뚝해서 살가운 말은 못해도 매주 가족여행을 챙길 정도로 가정적인 따뜻한 남편이었습니다. 사고는 순간이었습니다. 2층 높이 건물에서 안전장비 하나 없이 맨몸으로 떨어졌습니다. 뇌출혈보다 더 심각했던 건 생명을 위협하는 장파열. 의사는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습니다. 2014년 6월 22일 오후 5시 잊을 수가 없죠. 같이 일하시는 분이 이제 너무 놀라지 마라. 이제 뭐 다쳤다고 조금 다쳤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맨 처음 영대병원 갔다가 이제 다른 병원으로 오라 해서 갔는데 이제 저희들은 뇌출혈만 되는 것만 생각하고 찍었는데 이제 장파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한 4시간 반 정도 이제 수술을 했어요. 장파열 수술을. 그리고 했는데 이제 한 뭐 15일 동안 못 깨어났어요. 그때. 의사의 권유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식물인간이 된 남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생사를 넘나들고부터는 제가 24시간 올인을 했어요. 새벽 5시 되면 일어나서 재활 받을 시간에는 그 맞춰서 또 재활하고 밥 먹이고 밤 되면 조격시키고 또 머리 감기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낫게 할 수 있을까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저는. 점심은 남편이 좋아하는 요리입니다. 청국장. 아내의 청국장을 좋아했던 남편. 발효식품이라 건강에도 좋아 다치고 나서도 자주 상에 오르는 메뉴기도 하죠. 영양적으로도 좋고 그래도 이제 뭐 자기 몸에 더 좋은 거를 위주로 해주게 되지 아무래도. 아내의 정성을 아는 걸까요? 차 마시고 왔대. 손님 모시고 왔잖아. 남편은 싫다 소리 한 번 없이 맛있게 먹어줍니다. 자기야 맛있어요 이거. 이거 맛있어요. 아내는 그게 자신을 향한 남편의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홀로 나와 감을 깎는 남편. 뇌 손상으로 감정 조절이 힘들어 욕을 하고 화를 내지만 속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곡감 작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아내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합니다. (11월) 중순 다시 찾은 팔공산. 자기야 고기하고 요거 좀 실어줄래? 무거운데 콩장하고 어머님 좋아하는 콩장하고 했는데 너무 무거우면 다치요. 근데 요거 가져갈 수 있겠어? 요거 고기하고 콩장하고 해줄게. 오늘은 기분이 좋은지 척척 도와주는 남편입니다. 안동 시어머님한테 오랜만에 뵙기도 하고 김장도 담고 이러려고 가려고요. 삼형제 중 장남 노릇을 했던 차남 호균 씨는 어머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아들이었습니다.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던 효자였지만 사고 이후 남편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잘 드셨어요? 오나. 야다. 삼형제가 모두 모인 건 오랜만입니다. 아이 이뻐라. 어머님 여기 계신 분들 한번 소개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아 예예. 여기는 우리 제일 큰 아주버님요. 아주버님이고 형님. 여기는 우리 어머님. 우리 아르빈 많이 찍어. 그리고 이제 여기는 우리 삼촌. 삼촌이고 여기는 우리 막내 똥석. 여기는 우리 손녀. 아흔을 앞둔 노모는 늘 아픈 자식이 걱정입니다. 그거는 자기 열로 취한 거죠. 좋아져서 이게 좋지 뭐요. 여인 그거 놔두면 되겠네. 올 때마다 그래도 좀 만날 덜한가 싶어 보고. 어제 방에 뜨구나. 예. 추워가지고 힘들지. 괜찮아. 날이 갑자기 추워가지고. 남편이 아픈 뒤로 하지 못했던 김장. 이렇게 모두 모인 건 6년 만입니다. 김장 날짜를 잡고 준비하는 건 늘 아내의 몫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내 곁에서 떨어지질 않나요? 힘든 시간을 버텨온 아내를 지켜봐온 시댁 식구들. 조심스레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오시다 바로 오셨어요. 너무 안 됐죠. 같은 여자로서 지금 나막 넘어간다. 난 진짜 너무 안 됐어요. 그래도 지금 만ችን 큰 다행 아닙니까? 안 됐나? 예. 됐나? 예, 맛있어요, 어머니. 옛날 할머니 뭐 할 줄 아나? 너무 맛있어요. 우리 어머님 솜씨가 좋아가지고. 뭐가? 응, 잡잡아요. 아이고. 너무 빨갛지? 내 입엔 맛있다. 맛있어요. 어머님이 맛있는 게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지 뭐. 이 집에는 그 며느리 아니면 힘들어. 안 죽을 지가 참 저래 하이끼네. 김장의 별미는 수육. 마침 돼지고기가 맛있게 익었습니다. 먹기 좋게 썰어내니 김장김치와 함께 먹음직스럽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남편의 건강이 조금씩 회복되면서 가족 간의 화목도 찾아왔습니다. 빨리 이제 좀 더 나아져야 이제 더 나아지면 이제 조금 하면 이제 다음부터 자주 모여가지고 좀 저걸 해야 되죠. 그 예전에 어떤 동생분이셨어요? 집안일에서 적극적이고 뭐 제일 우리 집에서는 제일 그래도 저 집안일 많이 돌보고 잘했어요. 되게 아파가지고 그러면 그렇지 뭐. 앞으로 가족 모두 더 자주 모일 생각입니다. 이 집은 사고 전 남편이 손수 지은 집입니다. 목재 하나, 전등 하나까지 남편의 손을 거쳐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직접 차를 개발한 아내. 남편의 컨디션에 따라 해독차, 논이차 등 다양한 종류의 차를 준비합니다. 어차피 물도 많이 먹어야 되는데 차를 많이 먹으면 혈액순환도 잘 되고 뭐 그 변비라든지 이런 데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마음에 심신의 안정을 좀 되찾는 것 같아서 좀 차를 좀 자주 드리는 편이에요. 아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남편을 위한 것입니다. 자기는 차는 좋아하지, 그제? 뭐든 차든지 다 잘 마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막 좋아지지, 그죠?
맛있어요? 피부이 봐. 내가 또 밥 다 해놓고 또 내려오라 할게요. 산지에서 캐자마자 바로 받은 최상급 천마. 괜찮네. 진짜 좋다. 좋은 거 맞다. 아유, 이런 엄청 크네. 좋네. 정말 좋다. 좋은 거. 황토방에서 불을 뗐을 때 다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장내 미생물에도 도움을 많이 주고 하니까. 이거 씻게 아빠하고 같이 씻게. 아빠 좀 내려오시라. 뭐해요? 아빠 다 씻고 앉아계시네. 아빠. 밑에 천마 좀 씻읍시다. 내려가요. 천마 좀 씻고. 나 요거부터 들어라. 요거부터 저 안에 던져. 훈이 너 장화 줄까 엄마? 아, 니는 가야 되지? 응, 슬리퍼에다 거기다 다라이까지만 부줘. 그냥 붙는다 이거. 세 가족이 함께 일을 하다 아들이 일이 생겨 외출을 합니다. 사무실 갔다 올게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거 어디 갔어? 응? 저거 어디 갔어? 정훈이는 사무실에 일하러 갔잖아. 아니 그 왜 그래? 그 왔다 갔다 하는데. 아, 천마 그럼 자기하고 나하고 이 무거운 거 저기 베스트 회사에 실로 가야 되잖아. 그 싣고 하는 게 있어. 저 있다. 싣고 갔다. 에이, 그럼 우리 싣고 오는 거 하고 정훈이 시킬 걸 그랬네요. 예? 뭐 천마 사지 말까? 그래. 응, 알았어. 뭐 됐다고. 뭐 빼는 거. 남편이 내는 화에는 전조 증상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면 순간적으로 욕이 나옵니다. 이제 그만 씻으려고? 자, 해. 안 할래요? 응. 이제 내가 할게. 됐어요, 이제. 가서 쉬어요. 그래. 예. 감정 변화는 진짜 심한데. 그래도 그렇게만 거들어줘도 돼요. 그렇게만 거들어줘도 감사하죠. 괜찮다, 괜찮다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한번 웃고 나면 괜찮을 줄 알았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몇 번째인지 다시 남편을 달랩니다. 그때 세상에 무슨 회사라 너. 자기가 그거 안내 의자 가져올까? 너가 이런 세상에. 하기 싫어? 그래. 하지 마요 그러면. 웃음으로 속상한 마음을 달래는 아내. 남편이 욕설이 심할 땐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뭐 나섰으니까 감사하기도 한데 속상할 때도 많죠. 말은 못하지만 뭐 어떻게 말을 못하죠. 그냥 뭐 혼자 뭐 삭히고 뭐 너무 힘들면 또 뭐 살짝 울 때도 있고. 울기도 많이 울었습니다. 느닷없이 욕을 할 때면 마음의 상처도 컸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새벽 4시. 오늘도 아는 잠든 남편을 뒤로하고 나옵니다. 남편이 사고 나고 6년째 하루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108배를 하며 매일 기도하는 아내. 처음부터 지금까지 소원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 남편이 진짜 정상적이게 완쾌하게끔 제가 하겠다고, 완쾌해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완쾌하게끔 만들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하죠. 기도를 하다 보면 마음속 깊은 어둠이 조금씩 밝아짐을 느낍니다. 겨울에 외출할 때면 시력을 잃은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해야 합니다.
뭐 아버님 눈에 안 되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아, 눈이 충혈돼가지고 또 이게 뭐 눈 찬바람 들어가고 이러면 또 더 충혈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충혈 안 되도록 이제 유지한다고 이렇게 한 번씩 해요. 무슨 일이? 아니 원래 정기 검진은 좀 남았긴 한데 욕하는 게 좀 심해져가지고 혹시 또 뭐 치매 시초가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여쭤볼 것도 있고 그래서 병원에 가려고요. 그 병원에 가보려고. 요즘 부쩍 욕설이 심해져 불안한 마음에 병원을 찾습니다. 요즘 좀 너무 욕을 너무 많이 하고 최근에 언제 그러세요? 2, 3주 정도 됐지 싶은데 그러면은 그거는 예. 해 영향하고 좀 관련이 있을 수가 있어요. 폐 영향이 해가 멀어지면은 이제 뇌에서 그 우울 조절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안 만들어져요. 예. 여름처럼. 예. 그래서 요 시기 때 우울증이 많이 오죠. 항우울증이 좀 많이 쌓아. 일시적 현상이라는 말에 안도하는 아내. 나빠지지 않았다니 다행입니다. 진료받고 나니까 마음이 좀 푸근한 것 같아요. 올 때는 걱정을 많이 하고 왔는데 다시 막상 받아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좋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오늘은 중요한 날입니다. 차 박람회 하루 전날이라 준비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아버지께 조심스레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세팅을 좀 해서 좀만 더 주세요. 그걸 다 챙겨놨으니까 이게 좀 세팅만 해주시면 되는데. 왠지 표정이 안 좋다 했는데 뒤가 봐. 잘했다. 왜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모여 앉아 차를 담고 포장하는 일에 집중하는 가족. 발효차로 건강해진 남편처럼 많은 사람들이 건강해지길 바라는 마음에 차 박람회에 참가 신청을 했습니다. 닷새 동안 판매할 양이라 포장 작업이 좀 많은데요. 오늘 무슨 작업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우리 천마차 발효시키는 거 넣어서 그 부산 백수고 행사할 때 박람회 가서 판매할 거 지금 포장하는 거예요. 남편이 집중해서 하는 일은 스티커 자르기. 하지만 동그랗게 자르는 게 쉽진 않습니다. 아내가 집중하는 사이 갑자기 방을 나가는 남편. 아빠 올라가려고요? 네. 알았어, 2층에 갔다 신시간 또 내려와요. 아버님 모양이 마음에 안. 아유, 왜 필요 없어. 너희 아빠가 이 PD님이 스케줄 하는 것 같다. 원래 아빠가 이제 PD님하고 좀 친해졌다고 PD님한테도 화를 내시는데 원래는 모르는 사람 앞에서 화 잘 안 내시거든요. 이럴 때면 아내도 당황스럽습니다. 아픈 거에 비하면 이제 나서서 이제 감사하고 한데 그런 게 자꾸 이제 더 많이 쌓이니까 또 뭐 마음을 또 되잡았다가 또 저기 뭐 병이라고 생각하면 또 뭐 다 받아들여야 되죠. 모든 거를 다. 차 박람회 하루 전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아빠는 어떻게 할 건데? 아빠는 모시고 가야 되지. 힘든 거 시키면 안 하실 것 같고 또 욕하실 수도 있으니까. 계산대 안에 있으면은 잘 안 나오지 싶은데 그 앉아 있으면은 또. 일단 해봐야지 뭐. 응, 그래 해보자. 이번에 해가지고 그거 잘하면 이제 아빠 진짜 많이 좋아지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방랑했을 때 모시면 집안에만 있던 남편을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조금씩 사회성을 회복시켜주기 위한 가족의 결정이었습니다. 남편은 차 박람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요?
여기로 들어오면 길을 잘못 짜서 여기 빨간 거 지붕 있지? 기둥? 요거 보고 여기를 또 찾아오면 이게 제일 크거든요. 밖에서 딱 보면 이게 눈에 확 들어와. 요거 밑에 내려놓고. 남편이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서는 날입니다. 아빠 앉아가지고 요 계산기 있잖아요. 돈 받으면 아빠 계산 좀 하고 요 보시면 요 나오는 거 알죠? 돈 여기 넣어놓고 그럼 되죠? 쉽죠? 가족에겐 커다란 시험이죠. 매번 할 때마다 떨리긴 한데 또 오늘은 또 남편이 와서 딱 앉아있고 하니까 모든 게 다 잘 되겠죠. 남편을 병상에서 일어나게 한 발효차를 선보이는 자리입니다. 논이 발효차예요. 이거 앉아보세요. 이 열매 자체가 열매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믿을 수도 있고 공연이 있기 때문에 엄청 부드러워요. 손님들 반응이 괜찮은 편입니다. 민들레 차가 4만 원. 남편의 첫 임무. 넣고 이것도 논이 적을지 알죠? 현금. 침착하게 잘하는 남편. 남들 보기엔 쉬워 보여도 돈을 받고 장부를 쓰는 남편의 모습은 또 하나의 기적 같은 일입니다. 가족들은 저마다의 역할을 잘 하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이 어떻게 지났는지 모르게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자기야 많이 먹어. 아이고 우리 신랑 안 있으면 이거 오늘 계산하는 사람도 없네, 그죠? 응? 우리 신랑이 있어가지고 좋네 오늘 편하고, 그죠? 아버님 오늘 오전에 이렇게 계산해보니까 어떠세요? 괜찮다. 자기가 이제 자기도 잘할 수 있다, 그죠? 자기가 정은이 전화 왔었어. 아빠 잘하고 계시냐고. 잘한다 하니까 너무 좋대요. 딸은 보고 싶어요. 사람들에게 자신이 경험한 차 효과를 얘기해주는 아내. 맞습니다. 오후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지겨워요? 그럼 밖에 나가볼까요? 아들은 살뜰하게 아버지를 챙깁니다. 너무 오래 앉아 계셔가지고 지금 좀 이렇게 다리도 피고 좀 이렇게 운동하실 겸 여기 바깥에 로비에 잠깐 나가신대. 예전에도 집 밖을 나가 길을 잃었던 적이 있어 한편으론 걱정도 됩니다. 누나한테 가야 되니까 쉬다가 전화해요. 아니면은 저 찾아올 수 있으면 찾아오고. 저쪽에 좀 나와요. 세상에 홀로 나온 첫걸음입니다. 이게 최고죠. 불안하지만 이렇게 경험해야 적응도 되고 나아질 거라 믿습니다. 6년 만에 처음 혼자 있게 된 호균 씨. 멍하니 사람들을 구경하다가 들어가려는 듯 일어서는데요. 왔던 길을 따라 잘 가는가 싶더니 들어가야 할 박람회장을 지나치고 맙니다. 사람들이 많은 복잡한 공간에서 남편은 혼란스럽습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예? 어디로 가야 되죠? 지금 박람회로 들어가셔야 되죠? 어디로 가요? 불안한 시선으로 둘러보더니 다시 뒤돌아갑니다. 이번엔 차 박람회장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귀농귀촌 박람회장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무리 찾아도 아내가 알려줬던 빨간 기둥이 보이지 않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호균 씨. 한참을 두리번거리다 이번엔 제대로 찾아 들어갔습니다. 잘 오셨네.
혼자 찾아온 아버지를 보고 놀란 아들. 뭐 어떻게 찾아왔어요? 그거 왔지 뭐. 아 여기 어딘지 알아서 왔어요? 아까 전에 아빠 밖에 나갔다 왔잖아요. 혼자서 찾아서 들어왔어요. 자기야 진짜라요? 어이구 세상에 뭐 완전 뭐 멕시코에 와가지고 더 우리 신랑 더 좋아지는 것 같네. 어? 밖에 혼자 돌아다니면서 놀다 들어와도 되겠다, 그죠? 혼자 다닐 수 있죠, 이제 그제? 꿈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그냥 나가면 좀 걱정도 되고 이런데 실제로는 찾아오니까 좋죠. 찾아올 수 있다는 게 그만큼 많이 좋아졌다는 거니까. 그렇게 또 한 번의 기적이 찾아왔습니다. 차 박람회 하루 일정이 마무리될 무렵 울산에 사는 딸이 찾아왔습니다. 나 저쪽을 보고 있었어. 아, 406번이구나. 아빠? 딸내미 왔어요.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해야지. 봉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봤어. 할아버지 한번 안아줘. 보고 싶었던 딸과 손녀를 보니 남편의 표정이 한결 풀어집니다. 오늘 이렇게 보니까 어떠세요? 좋지 뭐. 많이 팔았어, 세상에. 많이 팔았어. 아이고, 다 적혔네. 더 팔아야 되겠네, 아직. 결혼한 지 2달 만에 사고가 난 아버지. 정은 씨는 그래서 더 애틋합니다. 상황도 못해줘. 옛날에는 뭐 집에 있을 거라고. 집이 어디야? 그냥 병원에 계실 거만 생각했지. 우리 딸내미 왔는데 스님들이 있어서 바빠서 보지도 못하겠어. 아유 우리 딸내미하고 둘이 목수만 살아도 좋겠다고 얼마나 간호했는지 몰라요. 예. 닦아세요. 아직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면회 시간에 잠깐 이제 아빠 볼 시간이 있어서 봤는데 진짜 그 볼 때랑 그 전에 봤던 오빠 모습이랑 너무 달라서 네. 너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근데 그 누워있던 아빠 모습은 잊혀지지가 않아요. 딸 바보라 불릴 정도로 정은 씨를 끔찍이 아꼈던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너무도 변해버렸습니다. 속상하죠. 한 번도 그렇게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으시다가 저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근데 속상은 한데 그걸 속상해하면 뭐 한도 끝도 없어서 그냥 지금은 아파서 그러는 거다 하고 이해는 하죠. 이해는 하는데 그게 없어지고 나아졌으면 좋겠죠. 예. 사고 후 더 단단해진 가족. 할아버지 가요 이제 지아. 뽀뽀. 아이고 감사합니다. 두 손으로 감사합니다. 뽀뽀 해줘야지. 할아버지 뽀뽀해줘. 에헤이. 다음에 놀러 갈게요 해. 다시 만날 약속을 하고 돌아서는 딸. 남편은 오늘 세상 밖으로 한 발 나섰습니다. 며칠 뒤 약속한 대로 딸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 지아 왔어요. 6개월 전만 해도 손자에겐 야박했던 할아버지였습니다. 이주아. 이쁘라 주원이 한번 봐봐요. 아유 이쁘라 한번 봐봐요 주원이. 됐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주원이 왔어요. 어이구야. 어이구 할아버지 봐라. 이젠 누구보다 예뻐하는 손자입니다. 남편은 차 박람회를 다녀온 뒤부터 한결 좋아졌습니다. 낯설어요. 할아버지 맨날 봤는데 뭐 낯설어. 할아버지 악수해봐. 악수. 아이고 우리 주원이 이쁘네. 손자 손녀들의 재롱을 보고 가족들이 함께 웃는 평범한 일상이 정말 소중하다는 걸 깨닫는 요즘입니다. 이 소중함을 지키기 위해 아는 오늘 특별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재료는 꿩고기. 꿩고기가 원기 회복에 좋고 감기에도 좋고 겨울에는 꿩고기를 먹으면 감기가 안 걸린대요. 몸에 좋은 전복에 낙지까지 넣고 팔팔 끓인 특별 영양식입니다. 먹는데 좀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애들도 다 모두 다 건강해야 되니까. 남편을, 아버지를 잃을 뻔한 경험을 통해 가족은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밥뼈 다 발라놓으셨네. 응, 아빠가 다 발랐어. 많이 드세요. 가족은 그 존재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사고 전엔 미처 몰랐습니다. 이렇게 서로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좋다는 걸 말이죠. 어디 가요? 콩나물에 고추 들어갔어? 어디 가요? 양치해요. 서둘러 식사를 마친 남편. 아궁이에 장작불을 뗍니다. 여전히 무뚝뚝한 남편이자 아버지지만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합니다. 그날 밤 자, 연말이고 신년이고 하니까 아빠한테 손편지 하나씩 씁시다. 그래서 내가 카드를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지아는 할아버지한테 하고 싶으면 그림으로 그려 그러면. 응, 그림으로 써. 가족들은 사랑을 표현하는데 인색하지 않습니다. 할 말이 없어. 자기가 나한테 써줘야지. 내가 죽도록 해먹었는데 내보고 또 쓰라 카노 이런 거를. 말 따로 행동 따로인 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몇 번이고 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말. 가족들은 전하지 못한 진심을 담아봅니다. 이른 새벽. 아내는 일찍부터 차를 준비합니다. 어머니 아침부터 무슨 일 준비하세요? 해돋이 가려고요. 남편 건강이 좋아지면 가려고 미뤄뒀던 여행을 가보려 합니다. 새벽까지 달려간 곳은 포항 앞바다. 오랜만에 여행에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잔뜩 흐려서 해가 뜰까 하는 걱정도 잠시. 그림 같다 그림. 진짜. 비 왔다 이게. 그런 거 있겠구나. 6년 동안 하루하루 기적 같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해돋이 여행을 오게 된 이 순간도 그렇고 처음으로 아내를 챙겨주는 남편 모습도 그렇습니다. 앉아. 우리가 2000년도에 해돋이 가고 20년 만에 해돋이 왔어요 지금 2020년이니까 그치? 기억 안 나요? 해돋이 갖는 거 기억 안 나?
가족이 쓴 편지를 꺼내는 아내. 자기야, 이거 정은이가 아빠한테 편지 썼는 거라요. 건강히 계셔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딸의 편지보다 더 눈이 가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 마누라가 쓰는 거라요. 신랑도 마누라한테 한번 써줘요. 아유, 뭐라고 써놨어요? 호긴 씨, 당신이 다친 지도 벌써 6년이 접어드네요. 처음에는 많이 캄캄했는데 자꾸만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이 되니까 기대도 되고 100% 완벽하게 나아지길 바랄게요. 내년에도 운동도 열심히 하고 잘 살아보고 알았어요. 아유, 참. 앞이 캄캄했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눈물이 나는 아내. 울지 말까? 울어도 돼? 아내의 눈물은 남편의 마음에 전달됩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더욱 단단해진 부부는 언제까지 함께 하겠죠. 건강하게 해달라 하는 거 빌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우리 신랑이 더 낫지. 해와 해 뜬다 여보. 이제 빨리 빌어요. 손 모아가지고. 응? 식물인간이었던 남편을 일으킨 기적은 아내의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남편은 나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 예전에는 그런 사소한 일에서 행복을 못 느꼈었는데 지금은 이제 사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고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이제야 이제 그 참사랑이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기적을 만들기 위한 아내의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봄산에 피는 꽃이 그리도 고울 줄이야. 나이가 들기 전엔 정말로 몰랐네. 봄산에 지는 꽃이 그리도 고울